자, 이번에는 일과 시로보는 이제 사주, 운명, 무진일에 대해서 한번 이번에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진일, 을묘시, 정사시, 무진일, 을묘시, 병진시, 정사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진의 을묘는, 묘진 이제 일종의 목국하고 목국토 합니다. 저기 진이 또, 재고고, 무진 이제 백호살이고, 그래서 이제 어차피 좀 화가 좀 와야, 저거는 이제 월에 이제 화가 좀 와야 쓰겠죠. 일단은 을묘가, 자식자리인데, 자식자리에 을묘가 이제 튼튼하게 있고, 묘진 목국도 되니까, 귀자가 나오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좀 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로 얘기하면, 옛날로 얘기하면 3명쯤 난다. 요새는 뭐 애를 하도 안 나니까 뭐 3명 난다고 얘기는 안 하죠. 그죠? 귀자가 나오겠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름생이 돼야지 써먹을 수 있는 사주인데 만약에 봄이 온다. 이렇게 오면요. 목이 온다. 그러면 이제 약해지겠죠. 봄이 이제 봄이 오면 이제 수목이죠. 거기다 이제 동절기까지 해서 수화목이 이렇게 같이 오면, 동이니까 이제 수잖아요. 수목이 오면 목이 상당히 강해지죠. 목이 강해지니까. 목이 강해지니까 이제 수가, 수생목 하면서 목이 강해지니까, 처의 발언권이 세지다. 그 얘기죠. 발언권이 세진다. 근데 그 악처사주 중에 하나도, 시의 평관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을 땐 또 악처사주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봄이나 겨울에 태어나면 처의 발언권이 세지고 처의 성품이 강하다, 뭐 굳세다, 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봄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것도 관성이고 이것도 관성이죠. 인묘니까. 그러니까 인묘지 목국도 되고 목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으니까 뭐 이쪽 여자 저쪽 여자에서 날 수도 있다. 두 부인에서 자식을 볼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을유월이다, 이렇게 을유월생이다 그러면은, 을유월생이면 진유 합금이죠. 자, 여기서 이게 요게 재죠. 재와 관이 합했죠. 이게 또 이게 하반시도 되고 여자도 되고 그런 거죠. 합해서 들어오는 꼴이기 때문에 뭐 총각이 뭐 득자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이게 뭐 처녀한테 애를 뱄다는 거죠. 이제 총각 득자 이렇게 보고 이게 이제 신약 해주는데 만약에 이제 뭐 신묘, 묘월이죠. 묘월이 되면 여기도 묘목 여기도 묘목이죠. 묘진목국 하면서 토생금 목국도 하니까 내가 더 신약해지니까 이 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목이 이제 자식이죠. 그러니까 처음 자식을 감당 못하니까 뒤늦게 나는 자식하고 뭐 인연이 있다. 처음 난 자식하고는 좀 인연이 없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묘월 같은데 인월 같은데 그러니까 봄에 태어나면 위장도 약하겠죠. 목국토 하니까 무토가 이제 허리, 위, 비장을 뜻하니까 그쪽이 좀 비위장 허리가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저 관이 뚜렷하죠. 묘진목국. 여기는 또 을목이 여기 튀어나왔잖아요. 일지에 있는 게 튀어나온 건 이제 내 자식, 나랑 관련된 사람 이렇게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좀 신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생에 태어나면 그럼 저 목을 감당도 할 수 있고 목이 또 이게 요것도 습하고 요것도 습한데 여름이 와서 꽃을 피니까 을목이 이제 화를 만나니까 꽃을 피니까 자식이 또 번창한다, 이름 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사주는 나를 봐서라도 여름생에 태어나야 좋다. 여름생에 태어나면 귀한 자식도 두고요. 또 부인도 뭐 현명하다. 수목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또 여름생에 태어나면 관을 감당하니까 본인도 관직에 좀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제 요거 이제 뭐 연생으로 보면 사유축생일 때는
사유축생일 때는 요 가운데 자고 충이 되는 게 묘죠. 가운데 자고 충이 되는 걸 무슨 살이라고 하냐? 잿살이라고 합니다. 잿살이라고도 하고, 이제 수옥살이라도 하죠. 그래서 운 나쁠 때는 사유축생은 한번 구금이 되거나 감옥에 한번 들어가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운 나쁠 때는 한번 그거를 잘 주의를 좀 하셔야 되고, 이것도 이제 재고죠, 재고. 진술충 맞을 때라든지 괴강백호가 와서 때릴 때는 부인의 또 건강이나 흉사도 좀 주의하셔야 되겠다. 이제 그것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을묘했으니까 그 다음엔 이제 병진으로 이제 가보시죠. 병진시, 이제 병진시. 병진시를 가보면, 이제, 진진 두 개가 있죠, 진진. 그러니까, 뭐, 띠로 얘기하면, 호랑이죠. 근데 또 진진 뭐도 되냐? 자영살도 됩니다. 용이죠. 진진 용이죠. 그래서 용 두 마리가 있는 꼴이에요. 조화가 비상한데, 이 사주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 이제 그것도 조화를 부릴 거냐, 이무기로 갈 거냐, 이제 그것도 사주 구성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일단 신강사주죠. 진진하고. 그러니까는 처와 내가 이제 강하니까 처자를 내가 거느릴 수도 있고 하니까 뭐 처와 자와 이제 좀 즐겁게 살 수 있다. 또는 뭐 처자를 거느리고 살 수 있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신월이라든지 신유월이 되면 화생토, 토생금 해서 내가 식신으로 가죠. 식신. 그 다음에 이제 생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강한 사주는, 제일 좋은 게 뭐냐? 왕희 순세라고 합니다. 왕희 순세. 그래갖고, 설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설기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이게 이제, 경신월이라든지, 신유월은 왕희 순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유월은 식신 이제 생재에도 되고 하니까는 아까 그렇게 얘기했죠. 큰 돈도 있고 집에 돈도 좀 쌓아놓고 먹고 사는 거 없고 또 걱정 없고 또 저게 이제 식상이니까 식복도 많다 이렇게 해갖고 경신월이나 신유월은 이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자. 인호술생도 좀 한번 보실 필요도 있고요. 진술충, 기술충 하면 그것도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 되고 또 진진이 뭐도 되냐면요. 천라지망살도 됩니다. 천라지망살. 자, 천라지망살이 술해. 그 다음에 진사 이렇게 되죠. 진사. 여기 두 개나 진진 있고 무진 또 개강백호가 되기 때문에 천라지망살이 있으니까 운 나쁠 때는 법의 그물에 이제 가둔다, 법망을 못 피한다. 그래서 한번 감금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운에 한번 되게 중요하시고 만약에 심각하다면 진술충 이럴 때 되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진진이 재해고장이기 때문에 부인이나 아버지의 흉사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토가 많죠. 화생토, 토 많으니까, 자칫하면 또, 이복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형제가 비경겁이 좀 퇴거하니까, 돈 갖고 또 싸울 수도 있겠죠. 그런 거 하나만 좀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아까 경신신유 같이 금으로 여기 월이 금이거나 수면, 신앙 제왕하기 때문에 이제 돈이 좀 많은 사주가 되겠죠. 그래서 부자같이 나올 수도 있겠죠. 또 이게 신앙 관한한데 만약에 그 인이나 묘, 즉 뭐냐 봄생은 관록도 좀 높겠다. 신앙 관항하니까 관록도 있겠다. 이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병진시로 간단하게 이렇게 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사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정사시. 정사시는 이제 이렇게 됐죠. 이렇게. 정사시는 어쨌든 이것도 진사. 이제 진사는 원래 손풍이라고 그래요. 손풍. 진손사. 이렇게 주역 8캐라도 많이 하죠. 이게 손풍이 이제 바람 뭐 이런 것도 좀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또 이렇게도 또 한번 보실 수 있어요.
홍콩에서 또 얘기 많이 한 게 뭐냐면, 소용돌이 기법이라고 그랬어요. 소용돌이. 이건 뭐 소용돌이. 자, 갑을 병정 무 이렇게 갔죠. 그러니까 요렇게 갔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진사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죠. 그러니까 요렇게 도는 거예요. 소용돌이. 소용돌이가 있으면 뭔가 파란이 있다, 변화가 있다 이런 거죠. 뭐 태풍 들어서 소용돌이니까 한번 휘젓고 가니까. 그래서 요렇게들 이렇게 하는데 일시가 누구냐면 가정궁도 되는 거죠. 가정궁에 한번 소용돌이가 있겠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또 이게 인수죠. 인수와 나죠. 이렇게 도니까 인수와 나와의 관계에서도 소용돌이가 있겠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수와 나의 관계니까 어머니가 재가를 했다든지, 또는 내가 어머니를 이렇게 이제 어머니 이제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를 두 분한테 인사를 해본다든지, 이렇게 한번 볼 수도 있고요. 또 부부궁이죠. 부부궁. 부부궁이 소용돌이 있고 진사 손풍이라 바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궁이 좀 부실하고 해로하기 힘들다. 거기다 또 진이 뭐냐면 또 제의 고장이잖아요. 부인의 고장자리가 부인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 남자라면 또 뭐가 있냐면 인묘진생은 요 앞에가 과숙살이고 요 뒤가 고진살이에요. 고진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호래비살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호래비살이죠. 사가. 호래비살이고 뭐가 있냐? 부인의 고장이 있죠. 그러니까 부인의 원치 않은 무슨 생별이라든지 사별로 해서 내가 이제 호랩이 될 수 있는 그런 운도 안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어쨌든 이건 사주가 신강한 사주입니다. 신강한 사주. 그렇기 때문에 가을철에 신유월생이면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넘어가죠. 순수하게 넘어가면서 식신생재격이 되기 때문에 이 부자로서 이름을 낼 수 있다. 그 시에서 월까지도 쭉 여기도 천간도 화생토, 토생금, 화생토, 토생금이 순생이죠. 이렇게 쭉 사주가 유정하기 때문에 부자로 이름을 날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을묘월이다 그러면 이제 신앙 가능하죠. 충분히 신앙 가능하죠. 그러니까 높은 관직에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는 신앙 가능 사주다. 을묘뿐만 아니고 갑인도 마찬가지죠. 갑인, 을묘는 신앙 가능해서 직급이 좀 높은 직급에 올라갈 수 있겠다. 이제 운에 따라 더 올라가 안 나오는 건 차이겠지만 갑인월, 을묘월은 신앙 관항한 사주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과시로 보는 운명에서 을묘시, 병진시, 정사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및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